네, 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의 반디쌤입니다. 오늘 강의는 8강 옷주름에 대해서 배워볼까 해요. 주름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옷주름을 배우기에 앞서 선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갈고리 모양, 그리고 곡선, 꺾이는 모양, 묶인 동아줄 모양, 자주 등장하게 되는 주름선들을 연습하면 됩니다. 한 번에 그어보기도 하고 한 번 꺾여서 그려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 거는 주름이 뭉쳐졌을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왼쪽처럼 찢어진 모양 마냥 그리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천이 접혀서 굴러가도록 그려줘야 해요. 옷주름은 사람의 몸에 맞춰서 옷이나 바지를 입혀줘야 하는데요. 비기너 초급자분들은 캐릭터 얼굴 그린 다음에 바로 옷부터 그릴 때가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도형에 천을 덧대어 입는다고 먼저 이해를 해야 옷을 그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반팔을 입었을 때 뒷모습인데요. 옷주름이 생기는 방향은 생각보다 정형화되어 있고 룰이 있습니다. 옷은 흐물거리는 천 또는 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말 변화무쌍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을 탑재하면 어렵지 않아요. 천의 한쪽을 잡고 들어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천 역시나 중력의 힘으로 인해 공중에 뜨지 않고 아래로 툭 떨어져요. 그리고 그 주름이 방사형으로 중앙에서 밖으로 퍼집니다. 주름은 펼쳤다가 접힐 수 있는 관절 구간에 가장 많이 잡히는데요. 특히나 몸통과 팔이 이어지는 겨드랑이 구간에 주름이 집중되어 퍼집니다. 또한 주름이 많이 잡히는 구간은 팔이 접히는 관절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또한 저희 팔근육 5강에서 배웠다시피 팔뚝의 단면이 눌린 원통형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 눌린 원통형을 기억해서 한마디로 옷을 그릴 때에는 반디즈 분들이 굴러가듯이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옷주름의 특징 중 하나로 방향이 호 모양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개의 집게로 양옆을 찝으니 더 선명하게 호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두 집게 부분을 양 어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스케이프라고 하죠. 특히 망토를 그릴 때에는 이 주름의 방향을 유의해서 그리면 도움이 많이 돼요. 치마 주름도 어떻게 박음질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옷주름의 방향이 달라져요. 통으로 떨어진 치마에 허리만 박음질했을 경우 주름이 1 모양이 되고, 잔주름을 넣어 박음질을 했을 때는 주름 2 모양이 됩니다. 어떻게 바느질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습관처럼 몸의 덩어리감을 생각하지 않고 옷을 바로 그린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오류와 실수들을 범하게 됩니다. 몸통을 그리고 그 위에 옷을 입혀준다는 것을 까먹지 맙시다. 반팔을 그려봤어요. 반팔의 목 부분을 기점으로 대각선으로 호를 그리며 주름이 흐르거든요. 팔을 들어 올렸을 때에는 어깨 부분에 주름이 몰려 올라가는 모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반팔을 그릴 때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건 바지를 입었을 때 윗옷이 걸리면서 주름이 가로 방향으로 주름이 생겨요. 특히 바지의 허리띠 부분에 옷의 밑단이 걸쳐졌을 때 이런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옆모습에서 본 반팔과 셔츠입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흉부, 가슴팍이 보이나요? 남녀노소 가슴이 내밀어져 있기 때문에 입고 있는 옷 역시나 직선이나 수직이 아니고 흉부 부분에 볼륨이 있습니다. 윗옷을 그릴 때 이 부분을 잊지 말고 표현해봐요. 승모근에서 쇄골까지 목둘레를 보시면 대각선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점도 유의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반팔을 그릴 때 목 부분을 보시면은 안이 보입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그려줘야 그림의 입체감이 살아나요. 반팔의 경우 흉부 아래나 등 뒤에 공기가 들어가 붕 뜰 수 있는 구간도 존재하고요. 셔츠의 경우엔 여러 개의 단추로 인해 생기는 잔주름도 존재합니다. 반팔의 뒷모습도 공부하면 좋겠죠? 반팔티 뒷모습도 공부하면 좋겠죠? 평범한 뒷모습은 승모근 라인을 타고 주름이 생기고요. 팔을 들어 올렸을 때의 주름, 등이 쫙 펴졌을 때의 주름 모두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옷주름 공부할 때 첫 번째 기본이라 적혀있는 자세만 그리지 말고 다양한 액션을 취했을 때 옷주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디에 가장 주름이 많이 잡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돼요. 관찰을 많이 요하기도 하고 관찰을 하면 보입니다. 몸통과 팔 사이의 겨드랑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접힌다고 앞서 말했는데요. 아래의 3개의 반팔 그림은요, 추락할 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릴 때 바람으로 인해 옷주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공기가 옷 속을 통과하면서 옷이 말려 올라가고 복부가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반팔이나 셔츠 등 반팔의 팔뚝이나 셔츠 통을 보면 원통형보다는 마름모에 더 가깝습니다. 이 점도 알면 좋겠죠? 몸을 말아 굽힌 자세, 허리를 뒤로 젖혀 핀 자세, 간략하게 그려봤어요. 이제 어디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지 반디즈님들 눈에 보이시죠? 또한 바람이 앞에서 부느냐 뒤에서 부느냐에 따라서도 옷 모양, 옷 주름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오는 경우는 가슴에 옷이 착 달라붙고 뒤에서 오는 경우는 등에 옷이 착 달라붙는 모양이에요. 옷에 바람이 들어가면 불규칙적으로 펄럭거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주름, 정말 이것보다 더 쉽게 어떻게 그리면 더더더 쉬워질까요? 일단 접히는 관절에 붉은 동그라미 점을 그려보시고 방사형으로 퍼지는 모양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관절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 부분을 기억해서 주름을 그려보세요. 다음으로 긴 목도리나 긴 천을 그릴 때에는요, 어떤 질감이냐 또는 두께감에 따라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얇은 실크 천의 경우 유동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주름이 많이 잡히고, 긴 겨울철 목도리의 경우는 두툼하게 접혀서 큼직하게 주름이 잡힙니다. 패브릭, 즉 천을 그릴 때에는 겉면의 두께감 표현은 필수입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옷이 아닌 이상 꼭 두께감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두께감으로 그려낼 것인지 고려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꺼운 이불의 경우 이 Y 모양의 주름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주름도 기억해보아요. 이어서 목도리를 그리는 법도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목도리를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의 포인트만 알면 굉장히 그리기 좋은데요. 바로 승모근에 둘러서 그려줘야 합니다. 목도리라고 해서 목만 둘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셔츠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죠. 셔츠를 그릴 때, 네카라를 그릴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종이를 자른 듯이 그리는 것인데요. 네카라는 목둘레에 둘러서 중앙에 단추를 끼는 구조임을 기억해서 돌아가듯이 그려줘야 합니다. 셔츠의 깃을 종이처럼 뻣뻣하게 평면적으로 그리면 드로잉도 딱딱해 보이고 그림도 평면적으로 느껴져요. 입체적으로 그리려면 목둘레의 깃을 둘러지게 그리고 두께감이 그려지게 그려주면 좋아요. 셔츠의 특징 중 하나는 손목 부분인데요. 셔츠의 손목 둘레는 원통형으로 잡아주면 되고, 손목 주름의 경우는 사다리꼴을 먼저 그려보고 중앙을 중심으로 큰 주름들을 그리고 양옆에 잔주름을 그려주면 끝이에요. 주름 1, 주름 2도 예시입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리드를 그린 이유는 손목 주름의 방향 잡히는 구간을 예시로 그려본 거예요. 다음으로 후드티 그리기. 두꺼운 후드티를 그릴 때는 옷이 두껍기 때문에 주름도 볼드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얇은 반팔보다 훨씬 더 두껍게 잡아주면 돼요. 후드티 팔 부분을 그릴 때 제 경우는 큰 물줄기를 떠올려서 그리는 편이에요. 반디쌤의 꼼수입니다. 다음으로 처음 주름을 잡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빨간 펜을 사용해서 주름의 방향을 먼저 잡으면 손쉽게 주름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반디쌤은 옷주름이 생기는 구간을 외워두는 편인데요. 목과 가슴 주름, 겨드랑이 주름, 팔 관절 주름, 배에 있는 밴드 주름, 이렇게 5군데를 기억해뒀다가 옷을 그릴 때마다 그 구간에 주름이 생길 수 있는 옷인지 자세인지 파악하는 편이에요. 또 관절 안쪽이 아닌 겉쪽은 팔뚝뼈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당겨지게 그리면 되는데요. 팔뚝뼈를 중심으로 천이 당겨지기 때문에 팔뚝뼈 구간이 가장 쫀쫀하니 주름이 잘 안 생겨요. 후드티에는 모자도 있죠. 이렇게 덤으로 모자를 그려줘야 할 때 모자의 안쪽, 앞, 뒤를 그려줌으로써 입체감을 올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후드티 아래를 보면 주머니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꼭 혹이 달린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볼록볼록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름 아닌 양말 주름, 청바지 주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얇고 긴 양말을 신으면 꺾이는 부분인 아틀레스건과 발등 윗부분에 주름이 생기고, 두꺼운 양말 또는 수면 양말을 신어서 벗을 때에는 아래로 내렸을 때 층층마다 주름이 두껍게 많이 생기기도 해요. 청바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길이와 폭이 딱 맞는 진을 입게 되면 큰 주름이 생기지 않지만, 바지 길이가 다리 길이보다 길고 통이 넓은 바지의 경우 발등에 걸쳐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주름이 생기고 맙니다. 바지 주름에 대해서도 더 디테일하게 배우면 좋겠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반팔과 흡사한데요. 삼각형 속옷 라인을 타고 주름이 생기고요. 허벅지는 딱 달라붙고 여유로운 슬랙스 바지가 있어요. 슬랙스 바지의 경우 기본 포즈일 때는 바지의 겉쪽이 뜨는 모양이고요. 다리를 양쪽으로 쫙 벌렸을 때는 바지의 안쪽이 뜨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죠? 바지는 걸었을 때 한쪽 발을 기역자로 들어 올렸을 때 무릎뼈를 기준으로 주름이 흐르게 돼요. 방금 전에 봤던 손을 집게처럼 사용해 천을 집어 들어 올렸던 것과 같이 무릎뼈가 집어 들어 올리는 거라 보시면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앉았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가 연결되는 부분, 여기 접히는 부분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요가 팬츠 반바지 머메이드 드레스인 경우, 요가 팬츠의 경우는 밑단이 펑퍼짐한 경우 공간이 생기고요. 머메이드 드레스인 경우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꽉 잡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다리 사이에 가로 형식의 주름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치마, 청바지, 슬랙스인 경우 무궁무진한 주름의 세계를 보고 계신데요. 특히나 종아리가 여유로운 슬랙스의 경우 무릎뼈를 중심으로 정강이뼈 앞이 붕 뜨게 되기도 해요. 여기까지 왔다면 조금 뇌를 쉬어줄 필요가 있겠죠? 바로 레이스 그리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레이스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방법만 알면 금방 그리는 게 바로 레이스거든요. 첫 번째로 물결 그리기, 두 번째는 겉에 천을 그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쪽 천을 그려주는 거죠. 아니면은 물결을 그리고 짝대기를 그리고 A와 B 지점을 이어준다고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아니면 둥그런 판을 그리고 접혀진 안을 그려주고 반전된 판을 하나 더 그려주고 계속 반복하면 레이스가 또 완성이 돼요. 레이스의 경우는 흐르는 모양과 잔 주름들을 그려주면 끝이 나요. 굉장히 쉽죠?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에서 숙제를 드려야겠죠? 초보자 비기너분들은 선 연습과 레이스 그리기 연습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쉬운 반팔과 반바지부터 연습해보시고, 전공자분들은 종류별로 옷주름의 차이점과 특징을 연구해보고 서로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 찾아내서 그려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번 VVIP 리워드는요, 다양한 재질의 옷주름을 그리는 방법을 정리한 미공개 PDF고요. 가입 방법은 더보기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가입 안 하신 반디즈 분들 가입 한번 해보시죠. 그럼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